한 주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보도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평화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와 관련한 보도입니다. 지금 성주에는 사드 기지 관련 장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던 2017년 4월 27일 주한미군은 사드 포대를 성주에 기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성주에서 삶을 읽어가고 계신 분들께서 사드 배치 철회를 외쳤음에도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주권적 결정을 묵살한 처사였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이후 성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기지 내의 여건 개선을 명목으로 주 2회씩 장비를 들여오고 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몇 년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사드 장비 진입을 막으려고 팔짱을 끼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 2회 반입되는 것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 투쟁을 하고 계신데,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장비 반입을 지난주부터 주 3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중국 봉쇄라는 오로지 미국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드 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묵살한 채 사드 기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사드 배치는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성주 민중들의 투쟁을 무시했고,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하며 미중 갈등 한복판에 사드 한반도를 밀어넣으려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결코 대선 후보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관련한 보도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봄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생명들이 이 기지개를 피는 역동적이고 또 희망찬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는 3월만 되면 봄 기운이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3월이 되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대선과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4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적인 전쟁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곧 있을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막대합니다. 북은 1월 말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신뢰 구축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뢰 조치 구축은 구체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추가적인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중지 등이었습니다. 이른바 모라토리엄 해제 발언 이후 북은 당대에서 밝힌 5대 국방계획에 따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나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무력 시위와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마치 급작스럽게 북이 남쪽을 위협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의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한미가 적대 행위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당국의 적대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 또한 전쟁 억지를 위해 국방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북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벌어졌을 때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매우 고조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의 다국적 훈련인 림팩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림팩 훈련과 동시에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탄도탄 추적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훈련을
미국과 일본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림팩 훈련은 바이든 정부가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만을 초청하면서 이 대만이 참여했을 시 미중 간 첨예한 군사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군사훈련이나 군사행위에 대해서는 평화를 해치는 일이라 비판하면서도 한미연합 훈련이나 림팩 같은 훈련에 대해서는 평화적이고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란 말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신뢰를 구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얼마 전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아직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주권을 심각히 해치는 발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보 전략문서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책임으로 타국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유사시 타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범죄의 책임을 부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개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용인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주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할 발언은 아닙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마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일본이 식민지배 당시의 강제노역 판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맞물려 민중들의 파기 요구가 거셌지만 문재인 정부는 잠시 중단하는 것 같이 하더니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다시 협정을 복원시켰습니다. 나아가 미일 주도의 군사협력에 참여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밀란 2022에 참여 중이고 이외에도 일본과 진행한 군사훈련은 수없이 많습니다. 일본과 함께하는 군사훈련에는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판하려면 한미일 군사연습 동안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 모순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될 텐데 한반도 평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단호히 반대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